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뜻을 함께한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지칭했던 인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연구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5만 원짜리 현찰을 종이 상자에 담아서 4번씩 총 8억 4,700만 원을 건네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돈이 집중적으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인데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당 대선 경쟁에 뛰어들던 시기죠. 과연 이 돈이 건너갔다면 대선 자금으로도 쓰였을지 검찰이 퍼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에서 시작해 김용 그리고 정진상까지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의혹을 차례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어제 김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검찰은 어제 구속심사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시기와 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5만 원권을 1억 원씩 담은 종이 상자를 건네받았는데 5월에는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 전달 액수가 커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를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이 돈이 남 변호사 회사가 개발에 참여하려던 경기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예정 부지의 군 탄약고 이전 민원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받던 당시 휴대전화를 버려가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던 1년 동안 심경의 변화가 컸던 모양입니다. 어제부터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원도 불법으로 받은 게 없다는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값만큼만 자기가 받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 회유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일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초밥도 10원은 넘는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는 의리 같은 게 없었다며 1년 넘는 구속기간 동안 느낀 배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안 한 죄는 덮었으면 안 되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재판부에 법정에 드나들 때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말을 더 쏟아낼지 유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민주당 대표실에 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선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던 해였죠. 이때 이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이 건너갔다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 돈을 받은 걸로 의심받는 시기는 지난 2014년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핵심 측근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그것만 해도 얼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핵심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조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은 한 푼도 건너가지 않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를 벗어나려고 검찰과 거래한 것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반응 보시고요. 곧바로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의 마지막 진실은 재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깁니다. 또 이 대표에게 건넬 선거 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되찾아 갖겠느냐며 불법 정치 자금은 없다고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과의 거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이제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유동규는 이제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전략을 삼지 않나. 이 대표 측도 유 본부장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발언 하나하나에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대선 자금 8억 원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끝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했고 김웅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는 이재명 총알바지 안 할 것 같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4일부에 성혜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법원이 체포에 이어서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장동 패밀리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이유, 또 관련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질 돈을 마련한 이 남욱 변호사의 사업상 필요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천화동인 사호로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남 변호사는 지난해 다른 사업들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 이 경기 안양시에 있는 스마트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부지에 위치한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받은 김용 네. 부원장이 이런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는지 등 이 대가성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자, 김 부원장한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키맨인데 네.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짜 변호사,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이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고 자신이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동정을 살폈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유 전 본부장은 반대로 검찰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공범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했던 검찰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유 전 본부장이요, 이 가짜 변호사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왜 어제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결심의 배경도 관심인데요. 예. 지금 들으실 이 발언이 계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주무부서장이었던 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자신은 구속돼 있는데 네. 선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 그리고 네.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저희가 앞뒤 정황을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 인터뷰 중에 형제들이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태도를 내비쳤는데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유 전 본부장이요, 그동안 쌓였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형제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1년 동안 생각해 봤다면서 이 세계에 의리란 건 없다고도 했는데요.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때 의형제 얘기까지 나왔던 네. 김용, 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전에 이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이유도 누군가의 지시였다고 네. 했습니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네.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로 대선 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요. 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 역시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말하지 않은 것들, 앞으로 말할 것들이 더 많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현재 나오는 의혹들은 세발의 피해 불과하다라고도 했죠. 네, 지난해 대선 자금으로 이 건넨 8억 여원 외에도 2014년에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세발의 피라면서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 달리라고도 했습니다. 예. 이 지금껏 안 드러난 더 큰 의혹을 알고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검찰의 남은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이 검찰이 구속 상태로 김용 부원장 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요, 최장 20일입니다. 20일. 그 안에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이 구속 수사 기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하는 시점에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인지 여부를 공소장에 담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유 전 본부장이 변죽은 울렸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유동규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소음이 많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보신 대로 속도가 나면서 서로 더 센 맞불을 놓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만 곧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보수, 진보 단체가 맞닥뜨립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경찰 추산 3만여 명이 집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로 맞은편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13,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측 간 맞불 집회가 가열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아직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보단체 측이 조금 전부터 한강대로를 거쳐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 중이어서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이곳에서 집회 중인 만큼 양쪽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90여 개를 소집해 질서 유지에 나서는 한편 삼각지 파출소 일대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집회에서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서울 도심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철험회 의원들이 오늘 진보 집회에 여러 참석한 게 눈에 띕니다.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독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참석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철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8일 집회에 참석했다 논란이 됐던 김용민 의원이 다시 참석했고 황운하 민형배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개별 참석을 일일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장외 집회를 당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개인의 정치인들은 정책 판단과 그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집권 초반에 탄핵 운운하면서 거리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 선택에 불복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든 촛불은 권력의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고위급 인사들도 오늘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이상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자진월북에 맞지 않은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 정보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총지휘했던 김 전 청장은 자진월북이라고 속단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칠 것입니까?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최종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이라며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누구의 운명입니다. 누굴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시기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촛불혁명으로 현 권력까지 축출할 만큼 우리의 국민의 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저는 그 힘을 믿어야죠. 이 방송 몇 시간 후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여러 번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불체포 특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6월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됐죠.
곧이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렇게 운명을 말했습니다. 언론, 권력, 정치권 다 비워요, 다. 저만 잡으면 그건 견디겠는데 요즘은 제 가족들을 막 이렇게 인질 삼아 잡으면 참 힘들긴 합니다. 그것도 운명이죠. 자, 근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운명을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압박이 심해지니까 개인의 운명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까? 지난 3월 대선을 앞뒀을 때는 국가의 운명을 주로 말했습니다. 예. 3월 9일의 선택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 아닙니까? 이 대표가 얘기한 운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구속 1등 공신. 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그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죠. 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결국 집행을 못했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은 게 법원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SNS에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범죄자는 처음 본다. 그러니 민주당이 구속의 1등 공신인 셈이라고 네. 썼습니다. 네,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 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 내 그 분위기도 좀 취재를 해보면 좀 달라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없이 거부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겠죠. 몇 번 온 적도 없다고 한다면 그럼 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닌가. 그랬으면 깨끗이 금방 끝날 일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 김용 부원장 개인이잖아요. 예. 당이 앞장서 막다가 민주당의 일로 번지는 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긴 해도요.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에 금이 갈 수 있고 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안 그래도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빈틈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뛰어들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오라며 다른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까지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열왕열왕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정치 뉴스를 해외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3연임이 확정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2인자조차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행사 중에는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갑자기 일어나서 퇴장하면서 여러 추측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포함된 205명이 차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同意的代表请举手。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通过。 후진타오, 장쩌민 전 주석이 물러나던 과거 당대회에선 차기 중앙위원 명단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주석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고 지도부 7명 가운데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엽 주석 등 4명은 차기 205명 명단에서 사라져 은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폐막식 도중 시 주석 옆에 앉았던 후진타오 전 주석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후 전 주석이 그의 핵심 세력인 리 총리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정치 사상을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당원도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百年成就无比辉煌，百年大党风华正茂。 향후 5년을 이끌 중국 최고 지도부의 면면은 내일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 등이 은퇴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데요. 현직 바이든의 연임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차기 대선 풍향을 알아보러 최대 격전지에 찾아갔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손을 감싸주며 각별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사람.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존 페터먼입니다. 중간선거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이곳 펜실베이니아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곳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어 한두 곳의 결과가 뒤집히면 전체 판세도 바뀝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는 2016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박빙 승부를 치른 끝에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바이든의 지원을 받는 부지사 출신 존 페터먼 후보와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은 TV쇼 진행자 출신 메흐멧 오즈 후보가 격돌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표 도시 필라델피아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Gas, food, everything has gone up. People need to vote because that's the only way change will occur. Everybody is being affected. We're losing children. We're just losing loved ones. 민생 경제와 안전이 가장 큰 관심이지만 의회 난입 사태 등으로 분열된 국론과 무너진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도 중간 선거의 과제입니다. Do you believe in the election results? And that's kind of a big issue for Americans now is, okay, do you trust the democratic process? 2024년 대선 전초전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인플레이션 악재로 바이든에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원은 공화당의 탈환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원도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든 중국 견제에는 양당의 이견이 없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의회 권력 지형의 변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주변에 대형 집회가 많습니다. 방송에도 소음이 다소 섞여 나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명이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붕괴 사고 짚어봅니다. 여지없이 부실 때문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 초에 터졌었죠. 광주 아이파크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4층 바닥이 뻥 뚫렸습니다. 철근은 힘없이 휘었고 바닥엔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제 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에 하중이 쏠리면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동바리 설치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4층 데크 플레이트를 받치던 동바리 설치가 미흡했거나 동바리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1월 6명이 숨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역시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동바리 자체가 동바리로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화정동 사고하고 거의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빈소도 마련됐습니다. 유족들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칫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은 가족이 한국에 없어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이랑 이거 잘 모르다 보니 무시를 할까 봐 약간 걱정이고요. 경찰은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오는 27일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또 산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산불 소식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황규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선이 뒤집혀져 바다 위로 빨간색 스크류만 보입니다. 오전 10시쯤 서귀포 남쪽 76km 해상에서 41톤 어선 A호와 83톤 어선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가 B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두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5명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하고 AO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바다로 다 뛰어내렸거든요. 배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탈출하신 거죠. 기호가 이제 그 분들 다 이제 건져가지고. 한편 지난 18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어선은 나흘 만에 인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건져 올린 뒤 국과수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실종된 선원 4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정선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당국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산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저희 채널A는 사흘 연속 마약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투약자를 검거했다는 기사는 많지만 공급하고 유통한 사람, 그러니까 몸통을 잡았다는 소식은 뜸한데요. 사건을 보다 사일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총책이라고 하죠. 우두머리 잡는 게 참 힘든가 봐요. 네, 지금 보실 영상 속에 있는 사건도 그랬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이 택시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내리고요. 잠시 후에 이 여성이 회색 옷을 입은 여성과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두 여성을 잡고 보니 각각 마약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었는데 여성이 내린 택시 안에는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술집에서 이 마약을 사려는 여성이 판매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술집 직원의 신고로 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잡혔는데요. 문제는 이 말단 판매자와 구매자를 잡기는 했는데 이 3개월이 되도록 이 마약을 누가 공급했는지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판매자를 잡았으면은 네. 그 윗선, 그러니까 또 윗선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마약 수사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우리라고 안 잡고 싶겠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약 거래가 외국에 서버를 둔 SNS나 혹은 인터넷 주소 혹은 이용자 신원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이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에 걸쳐 교부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 돈 스파이크도 마약을 사들일 때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보다 윗선에 있는 마약 공급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국제수사 공조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SNS 회사에 경찰이나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선 마약 수사관들이 제기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외 SNS 회사에다가 수사협조 이메일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답장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경찰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해외 SNS 메신저 회사에 보낸 수사협조 요청 건수가 7,560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6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 업체 측이 개인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우리 수사기관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아마 뭐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각국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빗발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중에도 계속 연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투약자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 사실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이 공급망을 뿌리 뽑지 못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채널A 취재팀이 만나본 20대 마약 투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약물의 종착지는요, 딱 3가지예요. 교도소, 독립병원, 아니면 죽음. 약물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그냥 살 길이라는 걸 저는 간절히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이 공급망을 찾아 뿌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약자가 처벌만 받고 재투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이 재활 프로그램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고요. 젊은 세대가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대지 않게끔 이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그래도요 완연한 가을 날씨에 산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가을 하늘 위에는 3년 만에 우리 공군이 에어쇼를 선보였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은 푸른 하늘을 도화지 삼아 자태를 뽐냅니다. 아주 그냥 단풍 색깔이 형형색으로 너무 좋네요. 뭐 일주일이 그냥 뭐 여기서 힐링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아침 일찍부터 단풍을 보러 온 산행객들이 몰리면서 주요 등산로는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절경을 보기 위해선 구슬땀을 흘려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다 같이 등산하고 단풍도 보고 이렇게 땀도 흘리니까 되게 상쾌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을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은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이번 주말 단풍이 절정에 달한 데 이어 속리산과 지리산은 다음 주, 내장산은 다음 달 초 단풍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긴 구름띠를 만들며 빠른 속도로 직하강합니다. 아찔한 곡선 비행으로 하늘의 하트 문양을 수놓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박을 것 같은데 피해서 뭔가 멋있고 재밌었어요. 3년 만에 열린 에어쇼에선 가상현실 속에서 공중전투에 참여하고 실제 전투기 조정석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미사일이랑 기관총도 쏴보니까 실제로 하는 것 같았어요. 가을 나들이에 나선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전국에서 차량 56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경유가 싸다는 상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경유가 러시아산이 많은 데다가요. 자동차 말고도 난방 수요까지 있으니까 휘발유보다 값이 더 오르는 겁니다. 승용차야 정 어려우면 좀 쉬어간다 쳐도요. 생계가 달린 화물차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들. 가격표를 본 경유차 운전자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 경유 가격 전국 평균은 리터당 1,851원, 서울은 리터당 1,918원입니다. 2주 연속 상승세로 오름세도 가파릅니다. 어느새 한 달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는데 리터당 2,000원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생계가 걸린 화물차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일할 때 필요한 장비만 싣고 다니거든요. 최소한 1리터당 1,500원 이하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안 되는 거야. 기름이 차지하는 게 6만 원이지.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4만 원 벌죠. 4만 원. 큰 차도 마찬가지. 큰 차. 이미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낮췄고 유가 보조금 지원도 연장한 만큼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산유국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따른 재고 소진, 여기다 프랑스 정유사 파업까지 겹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La dernière fois où j'ai fait la queue à des stations, c'est en mai 68, donc ça remonte à loin. Mais j'avais pas connu ça après, quoi. Voilà. Donc là. 기름값은 당분간 오를 전망으로 운전자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태양의 서커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지만 코로나로 파산까지 겪었었죠. 다신 못 볼까 아쉬웠는데 4년 만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10m 높이의 공중근해에 오른 황금빛 천사들. 힘차게 앞으로 몸을 날리더니 아찔한 광경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In the show, we represent both an angel. I will say represent harmony together. 태양의 서커스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 공중근해입니다. 아티스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공중에 달린 자동 모터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서커스계의 처음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태양의 서커스가 4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높이 19m, 지름 50m, 공연의 상징과 같은 빅탑은 지난주 잠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품만도 12m짜리 컨테이너 88개 규모,
연습실, 숙소 등 거대한 공연 설비는 움직이는 마을이란 그 명성 그대로입니다. 서커스가 이미 사양 산업이 된 1984년, 태양의 서커스는 캐나다 퀘벡의 작은 마을에서 거리 연극 공연단으로 출발했습니다. 불 뿜는 사람, 공 돌리는 사람, 서커스에 대한 선입견도 이겨낸 태양의 서커스였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는 넘지 못했습니다. 대면 공연이 중단되면서 2년 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단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약 없는 훈련으로 겨우 버텨왔습니다. That would be only for 3 weeks, and then we start to get longer and longer. So I start working in a restaurant, and we opened the business. 공연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다시 시작됐습니다. 무대 뒤에선 알록달록한 의상, 가발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익숙하게 해내는 분장은 단원들의 몫입니다. Putting on the makeup myself, doing my makeup and concentrating on that, following the step by steps, it's a real good way to get prepared and get ready for the show ahead. 이뤄봐서 더 소중해진 무대, 화려한 공연 속엔 그 애틋함도 더해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많이 남아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공기질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9도, 대전 11도에 그쳐서 공기가 매우 차갑겠고요. 이른 아침에 나가신다면 경량 패딩에 목도리 차림이 적당하겠습니다. 낮엔 강릉을 제외하고 20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오늘 낮만큼 가벼운 옷차림도 거뜬하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엔 새벽부터, 경북 북부 해안가엔 낮부터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방송 도중 광화문 주변의 집회 소음이 다소 섞여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